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딜라이브 뉴스 특보 시작합니다. 이태원 헬로윈 참사가 발생한 지 19시간이 지나면서 사망자와 유가족들의 애끓는 사연이 속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족과 지인의 생사 확인이 늦어져 오열하는 가족들도 현장에서 포착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참혹한 참사 현장의 모습 알아보겠습니다. 박선화 기자. 네, 지금 사고 현장을 찾은 피해 가족들의 절절한 사연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참으로 안타까운 시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사 발생 19시간째 지금까지 연락이 닿질 않는 실종자 가족은 그야말로 애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사고 소식을 접한 피해 가족들은 오늘 새벽부터 실종자 방문 접수처인 용산구 한남동 주민센터로 모여들었습니다. 가족 생사 확인이 늦어지자 답답함을 호소하는 모습도 곳곳에서 보였는데요. 이번 참사는 내국인의 피해도 컸지만 외국인도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한국어가 서툰 탓에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구르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지방에서 사고 소식을 듣고 올라온 백발의 중년 부부는 딸이 이태원에 놀러 간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연락 두절 상태라며 망연자실해하고 있습니다. 생사 확인이 안 되는 분들이 많아서 이태원 피해 현장은 오열 속에 침통함만이 감돌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태원 헬로윈 축제는 거의 매년 진행되다시피 했는데 올해 이런 참사가 벌어진 이유가 뭡니까? 네,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코로나 사태 후 처음으로 열린 노마스크 축제였던 것을 지적합니다. 3년간 억눌렸던 것이 올해 폭발하면서 결국 대형 참사로 귀결됐다는 것인데요. 예년보다 더 많은 인파가 이번 축제 때 모일 것이라는 것은 예측이 가능했음에도 정부와 서울시의 사전 대응이 다소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폭 5m, 성인 5명에서 6명이 지나갈 수 있는 비탈 골목에 10만 명이 운집한 것은 그야말로 참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안전 불감증이 이번 참사를 불러왔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습니다. 네, 이번 대참사에 정부와 서울시 행사 그리고 자치구가 기획한 이 지역 축제도 줄줄이 취소 중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우선 11월 5일 24시까지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사망자에 대한 조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내 합동 분향소도 설치할 예정인데요. 서울시는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사망자와 유족, 부상자에 대한 피해 지원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전국 모든 지자체가 이번 참사에 슬픔을 통감하고 아픔을 나누고 있습니다. 조기 개항은 물론 헬로윈 관련 행사와 계획한 지역 축제도 모두 취소하고 있습니다. 네, 실종자분들께서 건강한 모습으로 신속하게 가족 곁에 돌아가길 희망합니다. 박선화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태원 사고 현장 연결해 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용 기자. 네, 저는 지금 이태원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여전히 취재진으로 가득한 모습이군요. 네, 자 현장 상황을 먼저 전해드리기 전에 그 전에 먼저 사망자 수치가 늘었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사망자 수치는 조금 전 153명으로 2명이 더 늘은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은 외국인입니다. 자, 하지만 사고 현장 주변이 여전히 이렇게 차량과 인파가 통제되고 있고요. 여전히 문을 닫은 상가도 많이 보입니다. 오전에 만난 이태원 상인연합회장에 따르면 사고 이후 상인연합회 차원에서 애도의 의미에서 오늘부터 당분간 그러니까 11월 5일까지 문을 열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전해왔습니다. 실제로 많은 이태원 상가들이 현재 문을 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합동 분향소 설치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 현장은 어떻습니까? 네. 아까 언급한 이태원 상인연합회 차원에서도 이 조문 장소를 고민하고 있다라고 오전에 얘기했지만 현재는 좀 보류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신 내일 오전부터 용산구 차원에서 합동 분향소가 녹사평역에서 마련됩니다. 지금 이곳 현장에는 따로 조문 장소는 없지만 개별적으로 조문하기 위한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준비한 꽃을 현장 주변에 두고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용산구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됐죠. 그렇습니다. 이 정부가 용산구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해서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오는 5일 자정까지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사망자에 대한 조의를 표하기로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해외에서 귀국 일정을 앞당겨서 오늘 도착한 뒤 이곳 현장 잠시 후에 찾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달라지는 현장 상황이 있으면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용산구 이태원 사고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엔 사고 당시 안타까운 상황, 목격자의 이야기로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난 다 살아있는 걸 알았는데 이렇게 죽을 줄 몰랐어. 가장 아쉬운 게 경찰 두 사람만 거기 앞에 좀 있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좀 아쉬운 것 같아. 통제가 아예 안 됐었죠. 그런데 어제 이제 간단히 말하자면은 맨발로 막 들어왔어요. 맨발로. 그래서 여기서 넘어졌다고 그래? 하고는 여기 사방 찍히고 닫혀 있더라고. 그래서 볼티슈 주면서 닦으라고. 그리고 신발 하나 줘서 신고 가게 하고. 그런 게는 막 소리가 나. 그래서 내가 밖에 나가 보니까는 막 싸운 줄 알았어요, 나는. 그래서 갔더니 깔려가지고 겹겹이갖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나가서 구제하려는데 사람도 없고 사람은 막 꽉 타 있고. 그래서 이제 뒤늦게서 이제 소방서하고 이제 경찰하고 그렇게 해서 억지로 그렇게 끌어지지가 않아. 눌려가지고. 그래서 내가 돌아서 위에서부터서 수습하라고 막 버렸어요. 위로 다. 위로 버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나로 그래갖고 막 옮기는데 사고 나지 않을 것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사고 나니까 너무 크게 참 잘못됐구나는 게 느껴지고, 그리고 그 길이 경사가 돼가지고 항상 위험을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사고가 나갔구나 하고 내가 해서 내가 몇 번 진정도 한번 하고 그랬어요. 경사가 지니까 이거 살짝 사람이 살짝만 하면 넘어지기 딱 좋다고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할 대형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자 한 명의 목숨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많은 분들의 손길이 이어졌는데요. 사고 현장에서 응급 처리를 했던 의료 종사자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인영 간호사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최인영입니다. 네, 간호사님은 응급 신고를 받고 이 병원에서 사고 현장으로 가시게 된 건가요? 아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참사가 일어났던 당일 날 오프였고요. 그쪽에서 개인적인 일정을 보내다가 응급 상황이 발생한 걸 보고 가서 조치를 취하게 됐습니다. 네, 당시 사고 현장을 좀 이 상황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해밀턴 호텔 뒤쪽 편으로 이제 저는 지나가는 상황이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한 명, 두 명씩 이제 환자분이 실려 나오는 걸 보고 맨 처음에는 약간 주치자나 음주 관련 문제인 줄 알고 있다가 조금 더 이제 내부적으로 진입을 이제 했었을 때 한 30명, 40명 되는 분들이 이제 쓰러져 계셨고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이제 CPR을 진행을 이제 하려고 하고 있으셨던 상황이었어요. 네, 응급 상황임을 직감을 하고 바로 달려갔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몇 명 정도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셨는지요? 네, 일단 맨 처음에 진행을 했었을 때 총 해서 한 20명에서 한 25명 정도까지 진행을 했었던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맨 처음에 들어갔었을 때 의료진이 아닌 일반인 분들께서 이제 CPR을 이제 하시다 보니까 네.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CPR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알려드리고 이렇게 한다고 조금 많은 분들한테 CPR을 진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실시를 했는데 당시 현장에서 겪은 안타까운 일도 있었는지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환자분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산재해서 계신 상태였고, 이제 의료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한 사람한테 집중하기보다는 저는 이제 손을 바꿔 가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제 대응을 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거기서 제세 동기가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환자분들을 트리트하는데 좀 많은 애로사항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간호사님의 헌신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규모 압사 참사로 최악의 축제가 된 이태원 헬로윈 축제. 그런데 그동안 헬로윈 축제 이면에는 늘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번 참사는 언젠가는 터졌을 시한폭탄과도 같은 사회 재난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이전만 하더라도 매년 수많은 인파가 몰려 발 디딜 틈조차 없던 이태원 헬로윈 축제입니다. 개성 있는 분장에 현장은 매 순간 축제의 도가니였지만 폭행과 소매치기 등과 같은 사건, 사고가 늘 뒤따랐습니다.
올해는 몰려든 인파로 대규모 압사 참사까지 발생하면서 헬로윈은 최악의 축제가 됐습니다. 문제는 이번 참사가 축제를 연 주최 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일어났다는 데 있습니다. 어떤 행사의 주체가 불분명할 수 있다는 거죠. 대규모 인원이 밀집하는 그런 문화축제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안전에 소홀했던 부분이 드러났다라는 점이 사실 여실히 드러났고요. 학계 전문가는 이번 참사를 계기로 이태원 헬로윈 축제와 같이 주최 기관이 없는 축제라 할지라도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유관기관이 협조해 안전 예방책을 세우고 몰려든 인파를 분산시키는 등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일단은 이런 문화축제가 있는 날이다, 또 기간이다라고 하면 관련 기관과 지자체 또 유관기관이 모두 협조를 하여서 안전 예방책을 철저히 세우고요. 시간대별로 이 시간에 이 지역에 사람이 많으면 분산시켜야 된다. 딜라이브 뉴스 이재용입니다. 네, 계속해서 현장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경찰과 소방당국의 통제 속에 취재진뿐만 아니라 주민들과 상인들도 거리에 나와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지금 모습 살펴봅니다. 조성엽 기자. 네, 이태원 참사 현장입니다. 현장에서 주민들과 상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는데요. 대부분 예견된 사고였다고 말했습니다. 3년 만에 열리는 축제라 엄청난 인파는 당연히 예상됐다고 말을 했는데요. 특히 원래 사고가 자주 나는 곳이라 사고엔 익숙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대형 인명사고를 겪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충격적이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또 특정 주체 없이 자율적으로 모인 행사라 책임 소재를 누구에게 돌리는 것은 위험하다고도 말했습니다. 잘못된 헬로윈 문화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이태원에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면서 그 특성을 담아 헬로윈 축제가 그 어떤 축제보다 대규모로 벌어져 왔고 그때마다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주민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또 시민들의 인식 전환을 통해 헬로윈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더불어 이태원 축제에 집중되는 형상도 조금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한 청년은 자신이 어젯밤 그 자리에 가지 않았다는 걸 다행스럽게 여긴다면서도 청년들의 문화를 대표하고 또 대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축제이기 때문에 이해는 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특단의 대책은 필요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해 인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각 구청마다 재난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빠른 대처를 했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숭실대학교 대학원 재난안전관리학과 문현철 교수님 전화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학계에선 이번 이태원 참사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태원 참사는 사회적 재난의 대표적인 유형으로서 참으로 안타깝고 참으로 참담하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특히 그 피해를 입으신 사상자 유가족분들이 얼마나 가슴 아프실까 이렇게 위로의 말씀들을 모두 마음을 모아 전합니다. 네, 이 인명피해 장소가 비탈길에 폭 4m가량인 골목길입니다. 인파가 몰린 곳도 있지만 이태원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기관이 예의주시만 했더라도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고요. 네, CCTV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나라는 여러 선진국들보다도 매우 촘촘한 CCTV망을 구축을 하고 있고 이 CCTV들이 또 이렇게 여러 기관들이 이렇게 함께 바라보는 통합 그런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CCTV를 통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런 위험이 이 징후가 감지된다면 그런 위험을 이렇게 고지를 하고 좀 그랬을 수도 있었겠지만 또 그러한 위험을 고지했을 때 또 과연 그런 위험 고지를 위험 징후에
전달을 또 수용했겠느냐 이런 문제도 한번 또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상황이 또 그 어떤 3년간의 그 코로나로 인한 그 축제를 하지 못했던 그런 억눌린 마음이 좀 한꺼번에 이렇게 표출되는 그런 좀 시간들이고, 또 축제 자발적 축제들이고, 또 일부는 또 매우 이렇게 외부 환경들이 큰 음악들이 막 흘러나오고 있고, 그래서 또 경사진 곳에서 이런 상황들이 과연 또 잘 또 통제가 되었겠느냐라고 하는 문제, 이 두 가지가 또 숙제로 남습니다. 네, 이태원 압사 참사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도 함께 짚어주셨는데요. 그럼 앞으로도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텐데요. 이 긴급 상황 등 사람들이 갑자기 몰렸을 때 행동 요령은 어떻게 될까요? 네, 좋으신 질문인데요. 우리가 그 참사가 발생한 날 오전에는 또 충북 괴산에서 지진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사람들이 그 다중이 모여서 있는 곳에서 지진이 발생한다거나 또는 이런 뭐 축제 또는 이런 집회, 공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많은 그런 위험성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 위험들을 참여하는 모든 분들, 그리고 또 전 주변에 있는 상가나 여러 기관들, 그리고 또 관련 국가기관들이 모두가 함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히 참사가 발생한 곳에 그런 지형들이 폭이 좁은 4m 그런 골목에 너무도 밀집한 사람들이 몰려 있고, 또 경사가 진 곳에 사람들이 이렇게 서서 이렇게 조금 몸을 움직이다 보면 앞 사람을 밀게 되는 것이고, 당연히 균형이 앞으로 쏠리게 되고, 또 그 미는 힘이 점점 강해지고, 그래서 이제 쌓이게 되고 또 밟게 되고 이러면서 참사로 이어지는데요. 이런 참사로 이어지는 이런 사례들이 여러 나라에서 또 보고되고 있고, 또 우리가 감지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그 예방과 대비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방으로는 이런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항상 지켜야 될 수칙은 앞 사람을 잡지 않는다, 앞 사람을 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수칙, 안전 수칙 같은 것들을 잘 교육받아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런 위험이 감지되면 누구든지 재난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반드시 신고를 하고, 또 이것이 위험하다라고 외칠 수 있는 용기들을 극복을 해야 된다. 또 그리고 또 국가기관은 그런 CCTV나 이런 그런 관찰 매체들을 통해서 치밀하게 잘 체크를 해서 또 위험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신속히 그런 위험을 저지할 수 있는 물적, 인적 자원을 투입을 해야 된다. 여기에는 민과 관이 함께 합동으로 구축하는 안전 문화가 매우 급선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미 이제 상황이 발생한 뒤에는 응급 환자를 신속히 구조하고, 또 중증도를 분류하고, 그래서 환자를 여러 병원에 분산시키는, 어느 한 병원으로 몰리지 않도록 분산시키는 것, 그리고 교통을 잘 통제하는 것, 이런 시스템들을 잘 또 구축하고 또 점검하고 또 훈련해야 된다,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네, 이제 사람들이 갑자기 몰렸을 때 행동 요령으로 이제 예방법과 대비법에 대해서도 설명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각 부처별 대응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초원 기자. 네, 지금 정부 주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끝나고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전해주시죠.
네, 우선 사망자는 현재 수도권 소재 42개 병원과 장례식장에 안치됐다고 서울시는 밝혔습니다. 사망자 유가족별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장례 절차에 대해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도 했는데요.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서울시 주관으로 서울광장과 이태원 광장에 합동 분향소가 마련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태원 참사로 인해 서울 지역 자치구들의 지역 축제가 연달아 취소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던 중구 을지로 헬로윈 행사가 취소됐고 종로구와 성북구, 노원구 등은 지역 축제를 취소하거나 연기했습니다. 네, 서울시에서도 대응 체제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어떤 후속 대책을 발표했나요? 네, 우선 보건복지부는 부상자에게는 지자체, 의사협회 등과 협력해 밀착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또 사망자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현재 2인 1조로 팀을 구성해 지원 중이며 복지부와 장례문화진흥원에서도 같이 지원해 장례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경제적 지원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유족들에게는 위로금, 부상자에게는 치료비를 지원하게 되는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상당 수준 지원할 예정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네, 현장에 적지 않은 외국인과 미성년자가 있었습니다. 신원 파악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인데요. 이에 대한 외교부와 또 교육부 대응 방안도 나와 있을까요? 네, 외교부는 현재 시각 기준 이번 사고로 인한 외국인 사망자는 20명으로 중국, 이란, 우즈베키스탄 등의 국적으로 다양하게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외국인 사상자에 대한 대책 등을 논의하고 해외 안전지킴센터 직원을 현장에 파견해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교육부는 전국 시도부 교육감 회의를 열어 10대 학생들의 피해 상황을 개별 학교 단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 학생들에 대한 심리치료와 학사 운영 계획들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또 서울시 교육청은 오늘부터 긴급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해 실종자 명단을 파악하고 경찰과 공유해 정확한 사상 규모를 파악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각 부처 대응 방안이 지금 빠르게 나오고 있는 만큼 사망자와 부상자에 대한 수습이 빠르게 이루어지길 저도 바라겠습니다. 이초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사진과 영상 등을 무분별하게 공유하지 말아달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학회는 현재 이태원 참사 관련 사진과 영상이 SNS 등을 통해 일부 여과 없이 공유되고 있다며 이는 고인과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2차, 3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다수 국민에게 심리적 트라우마를 유발할 수 있으며 시민 모두가 시민의식을 발휘해 추가적인 유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언론은 취재 보도 과정에서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 등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인 혼란이나 불안을 야기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120 다산 콜센터에서 일본어와 중국어, 베트남어와 영어 상담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서울시는 이태원 헬로윈 축제 사고와 관련해 외국인 실종자에 대한 신고 접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4개 국어 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실종자 상황실이 운영 중인 한남동 주민센터에는 외국어 가능 인력이 배치됐습니다. 대규모 압사 참사로 최악의 축제가 된 이태원 헬로윈 축제. 그런데 그동안 헬로윈 축제 이면에는 늘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번 참사는 언젠가는 터졌을 시한폭탄과도 같은 사회 재난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이전만 하더라도 매년 수많은 인파가 몰려 발 디딜 틈조차 없던 이태원 헬로윈 축제입니다. 개성 있는 분장에 현장은 매 순간 축제의 도가니였지만 폭행과 소매치기 등과 같은 사건 사고가 늘 뒤따랐습니다. 올해는 몰려든 인파로 대규모 압사 참사까지 발생하면서 헬로윈은 최악의 축제가 됐습니다. 문제는 이번 참사가 축제를 연 주최 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일어났다는 데 있습니다. 어떤 행사의 주체가 불분명할 수 있다는 거죠. 대규모 인원이 밀집하는 그런 문화축제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안전에 소홀했던 부분이 드러났다라는 점이 사실 여실히 드러났고요. 학계 전문가는 이번 참사를 계기로 이태원 헬로윈 축제와 같이 주최기관이 없는 축제라 할지라도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유관기관이 협조해 안전 예방책을 세우고 몰려든 인파를 분산시키는 등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일단은 이런 문화축제가 있는 날이다, 또 기간이다라고 하면 관련 기관과 지자체 또 유관기관이 모두 협조를 하여서 안전 예방책을 철저히 세우고요. 시간대별로 이 시간에 이 지역에 사람이 많으면 분산시켜야 된다. 딜라이브 뉴스 이재용입니다. 이상으로 딜라이브 뉴스 특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